이 종목 어선 일이고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반응이 오면서 움직이는지 이유와 함께 시세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보실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50만 가구의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주문을 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건자재 관련 종목들의 급등세가 상당히 눈에 띄고 있는 구간인데요. 또한 대중교통 같은 교통체계 혁신을 주문해서 윤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하나인 GTX 노선 신설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수요가 많은 곳에 국민들이 원하는 유형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공급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요. 과도한 규제 정상화를 통해서 이 민간주택 공급의 활력 제고 방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2030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이라든지 주거복지 방안까지 모두 함께 노력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시간 외에서도 건자재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높았는데 장중까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탄력 붙으면서 올라가다가 현재 한국 가구 시세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음봉 전환하면서 현재 구간부터 탄력이 좀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17% 급등세 보이면서 7,720원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남선알미늄인데요. 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남선알미늄의 배당 정책과 개선 대책을 묻는 공개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공개 서한을 이렇게 발송한 것은 대한항공 이후 두 번째입니다. 네, 일단 공개 서한을 발송했다는 것은 주주 활동 가운데 가장 강도가 좀 높은 축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남선알미늄이 합리적인 배당 정책을 수립하지 않아서 비공개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는데 그에도 불구하고 공단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등 개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조치 사항과 개선 대책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국민연금 쪽에서 이렇게 좀 강도 높은 주주 활동이 나오게 되면서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남선알미늄 보시면 11% 급등 나오면서 현재는 3,000원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일단 오늘 중국 관련 소식도 좀 보셔야겠죠. 중국이 오늘 인구 2,500만 상하이를 단계적으로 봉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은 앞서서 경제 수도로 불리는 상하이에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자 이 단계적 봉쇄와 함께 상하이 시민에 대한 전수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날 오전부터 나흘간 황푸간 동쪽 지역을 먼저 봉쇄하고요.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한 뒤 나머지 지역은 다음 달 1일 오전부터 나흘간 봉쇄할 예정입니다. 봉쇄구역 안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머물러야 되고요. 대중교통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조금 강도 높은 조치에 이런 도시 봉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들의 영향이 좀 상당히 크게 관측이 됩니다. FNF가 대표적으로 이 중국 쪽에서 매출이 좀 잘 나오게 되면서 실적이 좋았던 그런 종목인데 이쪽으로 반대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 하락세고요. 73만 6천 원 구간입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에드바이오텍인데요. 이 두올물산의 현대사료 인수합병 수혜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현대사료가 지난 21일 최대 주주 카나리아 바이오의 2조 합으로 변경되는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최대 주주가 카나리아 바이오가 되고요. 49.75%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 카나리아 바이오는 KOTC 장외 시장에 좀 있습니다. 일단 현대사료를 통해서 우회 상장하거나 오래보고막 가치를 활용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에드바이오텍은 카나리아 바이오의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전환할 수 있는 이 지분 자체는 2% 정도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이 카나리아 바이오는 주가가 반년 만에 2,804배가 뛸 정도로 상당히 급등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장내에서 매각할 수 있는 수순을 조금씩 밟게 되면서 상한가를 터치한 모습 나타납니다. 현재도 유지 중이고요. 9,240원 구간입니다. 최근 에드바이오텍의 시세 자체가 급등하고 있다는 점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비보존 헬스케어고요. 비보존의 김영식 보통주 446만 827주를 602억 원에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당 취득 단가는 13,500원이고요. 이로써 비보존 헬스케어는 비보존의 지분 23.9%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비보존 헬스케어는 비보존 그룹의 산하 비보존과 비보존 제약의 최대 주주로 등극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룹사 간 시너지 역량이 커질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보존은 상장사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다국가 임상 3상 시험 단계에 있는 비마약성 진통제 후보 물질 오피란제린과 후속 신약 파이프라인 연구 개발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현재 비보존의 신약 파이프라인 실사권과 개발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권리를 갖게 되면서 오늘장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보존 헬스케어 시초가보다는 탄력이 좀 떨어졌는데요. 현재 4% 오르면서 1,070원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마지막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에디슨 EV입니다. 에디슨 모터스의 컨소시엄의 쌍용 자동차 인수가 결국에는 무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무산됐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쌍용차 노조와 채권단이 인수를 반대하는 데다가 에디슨 모터스 측이 인수 대금의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중대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쌍용차 측이 에디슨 모터스에 계약 해지를 통보할 공산이 상당히 커졌는데요. 잔금 납부 기한이 25일까지였습니다. 잔금은 2,743억 원이었는데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이 이를 납부하지 못했고요. 인수대금 납부가 이뤄지지 못하면 결국에는 관계인 집회가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에 인수 무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에디슨 모터스는 지난 25일 일단 법원에 관계인 집회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 법원이 어떻게 이 부분을 받아들일지 이에 따라서 인수 향방도 조금은 달라질 전망입니다. 일단은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 측은 쌍용차 인수를 위해서 자금 조달에 아직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주가는 급락하는데요. 에디슨 EV 현재 26% 급락이 나오면서 12,8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종목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 종목 뭐 선 일이